29번째, 일을 책임질 것인가 사람을 책임질 것인가. 논어 자루에는 이런 말이 있다. 군자를 섬기기는 쉽지만 기쁘게 하기는 어렵다. 그를 기쁘게 할 때 도리에 맞지 않으면 그가 기뻐하지 않고, 그가 사람을 부릴 때에는 부리려는 사람의 그릇에 맞게 부리기 때문이다. 반면에 소인은 섬기기는 어렵지만 기쁘게 하기는 쉽다. 그를 기쁘게 할 때 도리에 맞지 않아도 기뻐하고, 그는 사람을 부릴 때 부리는 사람이 모든 재주를 다 갖추고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공자는 군자를 섬기기는 쉽지만 그를 기쁘게 만들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군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면 그가 좋아하지 않고, 군자가 사람을 부릴 때에는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기용하기 때문이다. 소인은 같이 일을 도모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환심을 사기는 쉽다.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정당하지 않는 방법을 쓰더라도 그는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사람을 부릴 때에 그는 완전히 갖추고 있기를 바라며 무슨 일이든 자신의 뜻에 따라 하기를 바란다. 나는 이 구절이 논어 가운데 가장 직접적이고 깊이 있게 경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학술적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런정페이의 글 화해의 겨울이 이 확연히 다른 경영 방식과 일처리 태도를 어떻게 결론 짓고 있는지 살펴보자. 그는 전자를 일에 대한 책임제, 후자를 사람에 대한 책임제라고 부른다. 일에 대한 책임제와 사람에 대한 책임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나는 확장 구조이고 하나는 축소 구조이다. 왜 절차와 시간을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을 강조하는가? 아직도 절차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하는 간부들은 무슨 일이든 습관적으로 상사의 지시를 구한다. 이것은 잘못이다. 이미 규정이나 관례가 있다면 지시를 구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절차에 따라 일을 집행하는 사람은 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것이 바로 일에 대한 책임제이다. 반면에 매사에 지시를 구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책임제이다. 우리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간소화하고 경영에서 불필요한 부문이나 중요하지 않은 부문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회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가 많은 기관과 부서들은 쓰레기를 만들고 다시 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청소하는 일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이런 복잡한 문건들은 복잡한 절차들과 불필요한 서류를 만들고 다시 불필요한 간부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그들은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는다. 우리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조건 하에서 최대한 불필요한 부문을 줄여나가야 한다. 자신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요령 있는 처신으로 자신을 지킬 줄만 아는 사람은 깨끗이 정리되어야 한다. 화해인은 직원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왔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혹은 그만한 대우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매사에 자신의 이익이 우선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는 이미 혁신의 걸림돌이다. 작년 한 해 동안 개선된 행동이 없었고 심지어 한 차례 잘못도 저지른 적이 없었으며 업무도 향상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해고할 수 있을까? 그의 부서 직원들의 평균 효율성이 향상되지 않았다면 그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자신은 잘못을 한 적이 없다고 항변할 것이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어떻게 관리자가 될 수 있는가? 단 한 번의 실수도 저지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왜냐하면 어떤 일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서 업무에서 몇 번의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가 관리하는 부문의 평균 효율성이 상당히 향상되었다면 나는 이런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수를 하지도 않았고 향상되지도 않은 관리자는 조직을 떠나야 한다. 일에 대한 책임제는 사실 관료제이다. 분명한 분업과 지구에 따른 업무, 사전에 계획된 업무 구조, 이성적인 업무 평가 등이 핵심 내용이다. 반대로 사람에 대한 책임제는 중국 기업들이 빠지기 쉬운 개인화되고 가부장적인 경영 방식이다. 중국인들의 습관적으로 하는 표현을 빌자면 이것은 법치와 인치로 구분할 수가 있다. 법치는 한 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다. 이렇듯 간단한 이치지만 그를 기쁘게 할 때 도리에 맞지 않아도 기뻐한다는 이 말 앞에 무릎 꿇고 많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무리 뛰어난 경영 천재라 해도 듣기 좋은 말로 받들기 좋아하는 내시형 인물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그의 기업은 백약이 무효하다. 따라서 입만 열었다 하면 쓸만한 인재가 없다고 말하는 기업주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주변에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사람을 부릴 때 부리는 사람이 모든 재주를 다 갖추고 있기를 바란다는 말처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거나 철저하게 처리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편집광적인 노예형 관리자이다. 이미 규정이나 관례가 있다면 지시를 구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말은 전제 군주형 기업가에게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모든 일들이 특별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그 일을 판단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믿으며 반드시 자신의 머리와 손을 거쳐야 일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권력이 그들에게는 가장 좋은 보약이자 휴식 공간이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의 관료제가 어떻게 가부장제로 탈바꿈했는지에 관해 현대의 저명한 사회학자 앤드루 와일더가 납득이 갈만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그가 연구를 한 시기는 1970년대 말이었다. 중국의 정치적인 분위기가 비교적 혼란스러웠던 때였기 때문에 그가 인터뷰한 대상들은 모두 기관에서 일하다가 후에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 대륙에서 홍콩으로 건너간 인물들이었다. 이부에 거주하던 이들은 놀라울이 많지 솔직하게 와일더에게 매우 독특한 전통화의 과정을 털어놓았다. 초창기에 중국의 조직들이 추구하던 이상적인 조직은 이데올로기적인 조직이었다. 이것은 동지는 봄처럼 따뜻하고 일에는 여름처럼 뜨겁고 개인주의에는 가을바람의 낙엽처럼 대하고 적에게는 겨울처럼 잔혹하고 무정한 조직이었다. 쉽게 말해서 각지에서 모인 대중들이 한 가지 공동의 목표를 위해 동고동락하는 조직으로 배급제의 단계에 속했다. 두 번째 단계는 미덕주의인데 개인이 보여주는 이데올로기의 각성 정도에 따라 상벌을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차별적인 대우가 시작되었지만 차별 대우를 실행한 원칙은 여전히 보편주의적인 원칙이었다. 중국인에게 익숙한 사상 보고서 쓰기나 규범 보고 대회 등은 바로 전형적인 미덕주의적인 관리 모델의 주요 관리 수단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발생했는데 기업 주도적인 관리 모델이 미덕주의에서 원칙적인 특수주의로 변모했다. 원칙적인 특수주의란 추상적인 이데올로기적 각성이 아닌 구체적인 기층 조직과 관리층의 충성에 따라 상벌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추상적인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고안된 갖가지 관리 수단은 표면적으로 변하지 않았지만 기업 경영자가 자신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는 사적인 도구로 변질되었다. 마지막 단계는 신전통주의다. 이 단계에서 중국 기업들은 이미 전통적인 가부장제로 회귀해 있었다.
기업은 내부적으로 점차 적극적인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집단을 형성했고 이 집단들과 기업 경영자는 일종의 암묵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했다. 기업 경영자는 이들의 지지에 힘입어 기업의 다양한 생산적인 혹은 비생산적인 임무를 완수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이 집단에 속하는 노동자들은 주택 배분, 발탁, 인사 이동 등에서 갖가지 특혜를 받았다. 이에 속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다양하고 특수한 개인 관계와 물밑 거래를 통해 특혜를 받아낼 수밖에 없었다. 기업의 발전은 전통에서 현대로, 가부장제에서 관료제의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중국의 정부 기관들은 보편주의에서 특수주의로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 과정에 대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당신의 조직은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가? 일을 핵심으로 하는가 아니면 사람이 중심이 되는가? 기업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당신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하급자에 대해 당신은 흡족해 하는가? 당신은 회사 일을 철저하게 직접 처리하는 스타일인가? 회사의 소위 인재 문제가 진정으로 문제인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 문제들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